안녕하세요. 와이프 따라 미국 온 남편 제이콥 Y입니다. 중학교에 갓 들어간 저희 딸아이의 첫 번째 여름방학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미국에 오고 나서도 벌써 세 번째 여름방학인데요. 이전 두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어떤 활동들을 할지 고민을 할 때 미국에 얼마나 잘 적응시킬 것인가, 그리고 다른 미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처럼 얼마나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첫 학년을 잘 마치고 나서 시작하는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6학년을 잘 마친 저희 딸이 이번 여름방학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통 미국의 중학생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 저희 딸은 미국에서 6학년을 막 마쳤어요. 6학년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6학년이 중학생으로 분류되는 교육구도 있어요. 저희 교육구 같은 경우는 중학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초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캠프에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요. 특별히 이번에는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제공하는 수학 강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8주 동안 다니기로 했어요.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학원을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아이를 등록시킨 이유가 다른 집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지난 2년 동안 여름방학 때마다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시간들을 책을 읽는다든지 개인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나름 알차게 보내기는 했었지만, 여름방학이 거의 12주에 달하는 미국의 특성상 내내 집에만 있으면 아이가 굉장히 지겨워하기도 하고요. 저같이 주부로서 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에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극강의 자본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주변에 많은데 그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물론 공기관에서 비용이 저렴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저렴한 곳은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다소 빈약한 부분이 있고 환경들이 썩 좋지 않은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좋은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체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더라고요. 반면에 요번에 등록한 수학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교에서 수학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요. 방정식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중학교 수학에서부터 고등학교 수학까지 학습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교육이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누구나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픈런이 심한 편이에요. 물론 5분 만에 10분 만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마감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 2, 3월 달부터 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8주 프로그램에 500불 정도 수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1년에 배우는 수학 한 과목을 단 8주 만에 마스터를 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통상적으로 외부 서머캠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혹은 4시까지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00불, 600불, 저렴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0불, 300불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보통 프로그램의 비용이 그 정도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7, 8주 연달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2,000불, 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원, 500만원이 순식간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00불, 600불 정도의 수준으로 8주 동안 수학 한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학점을 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한 다음에 합격증을 받고 나면 학교에 제출을 하고 해당 과목을
수업을 월반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7학년이 됐을 때 7학년 수학을 스킵하고 다음 학년의 수학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반 프로그램을 등록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아이가 여름방학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아이가 수학을 선행학습을 해서 월반을 하거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아이가 꾸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좋은 친구들도 외부에서 만나고 참여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와 상의 끝에 그냥 수업만 들으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이 수학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방학 때마다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아이와 또 상의를 해보고 월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답니다. 해외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외국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메일을 받을 일들도 많아지고 공문서나 사무서를 받아서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를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하고 내가 할 일들을 알아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한지 알 수도 없고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루프 AI를 알게 됐어요. AI 기반의 번역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웹페이지나 이메일, PDF, 이미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보여줘요. 혹시 저처럼 매일같이 외국어 문서와 씨름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방문하셔서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다른 평범한 중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될까요? 일단 미국에서는 여름방학 때 캠프에 참여를 하는 게 국룰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여름 캠프다 그러면 저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봤던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두막 같은 곳에 보이스카우트 같은 잘 갖춰져 있는 자고 오는 캠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캠프도 있지만 학교와 같이 똑같이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3, 4시에 돌아오는, 그게 바로 여름 캠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름 캠프가 이렇게 설계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똑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아침 8시까지 학교를 가서 오후 3시, 오후 4시에 집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름방학이 됐다고 아이가 내내 집에만 있게 되면 부모가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이를 집에다 내팽개 쳐놓고 자기 활동을 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되었다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와 동일하게 아이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름 캠프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시작을 해서 8월 말까지 장장 12주에 걸쳐서 여름방학이 있거든요. 1년에 4분의 1인데 갑자기 일상생활을 다 바꿔야 된다고 하면 학부모로서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에도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8시 혹은 9시에 등교를 하고 오후 3시, 4시에 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편이에요. 아무래도 입시가 가까워지고 있긴 하기 때문에 교과목 개발 활동들도 많은 편이긴 한데 여전히 예체능이라든지 스템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죠. 컴퓨터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 글쓰기 프로그램, 그림 그리기, 악기,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 외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이고, 비용은 일주일에 적게는 300~400불에서 많게는 수천 불에 이르기까지 비용이 천차만별이고요. 방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방학 끝날 때까지 모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순식간에 수천 불 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아이가 한 프로그램만 참여를 하게 되면 금방 지겨워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조합을 해서 아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부모들 머리가 정말 썩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참여하고 있는 8주짜리 이 프로그램은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저희 딸아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른 중학생들 혹은 초등학생들은 미국에서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그 긴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미국의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